저쪽에 갑자기 바글바글합니다. 집회 끝나고 나서 서명하느라고 바글바글합니다. 아, 미성님도 김밥 싸우셨죠? 네, 나 그거 먹을래. 지금 사진전도 바글바글하네요. 예, 많이 보시고 가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입니다. 예, 곧 집회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예, 주변에 계신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집회장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빈자리가 좀 많은데요. 앞으로 좀 앞당기셔가지고 자리를 좀 채워주시죠. 예. 맨 뒤에 있는 분들. 맨 뒤에 계신 분들, 앞에 자리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앞자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대한문 앞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집회에 와 계십니다. 계속해서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예정된 대로 지금 예정 시간이 사실 미사 때문에 좀 늦었거든요. 늦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예.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집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땅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을 불사르신 순국선열 및 민주열사님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국선열 및 민주열사님들에 대하여 묵념. 바로 이어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입니다. 네, 우리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냄새 뭉치는 담배 없고 이빨만 합격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아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난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어서 다른 순서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내빈 와주신 분들, 자리를 빛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먼저 내빈 소개 먼저 하고 잠시 인사말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민주통합당의 정청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제18대 대선 이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님께서 나오셨는데요. 뭐 바쁘신 의원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먼저 정청래 의원님 발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열정 정치인 정청래입니다. 왼쪽에 청문단이던 배지는 떼고 나왔습니다. 예쁜이 알아보시고 어려운 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는데 20분 혹시 제가 사실 오늘 발언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하긴 합니다만 당에서 왜 거기에 가냐 왜 또 마이크 잡고 얘기를 했냐라고 혹시 당에서 판단을 한다면 뺄쪽대가 그래서 갔습니다. 저도 국민의 입장으로 몇 마디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따라서 저도 국민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이 한창이던 11월 14일 박근혜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은 국토 정치를 멈춰라.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라 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검찰이 국가기관이 원세훈의 전 국정원장의 불법 선거 개입과 그리고 불법적인 대선 개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구속 기소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던 부분은 다음 기회에 개탄 발언을 하기로 하고 어쨌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가 묻습니다. 요구합니다. 12월 14일날 했던 발언을 그대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국정원 사건이 검찰에 의해서 원세훈 전 원장 및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 대선 개입,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검찰이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당시 박근혜 후보가 입을 낼 겁니다.
박근혜 당시 후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하루빨리 국민 앞에 입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권력기관 서울경찰청 김용판 전 국정원 등은 검찰 공소장에 보면 이미 12월 14일 날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본격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TV 토론이 끝난 직후 12월 16일 11시에 베푸는 적이 없다라는 경찰의 발표는 정확하게 허위일 뿐만 아니라 사건을 롱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12월 16일 날 경찰의 그런 허위 발표가 없었더라면 선거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도 저는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12월 16일 경찰청의 밤 11시 기습 발표가 있었던 날 낮 12시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들에게 오늘 중으로 선거 결과,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9시 40분 새누리당 박성규 대변인은 YTN 텔레비전에 나와서 오늘 중으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 같다는 뉘앙스를 했습니다. 자, 9시 40분 현재 오늘 중으로라면 2시간 20분밖에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11시에 경찰청이 그런 적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것이 11분 후 국정원은 민주당에게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오히려 덮어씌우면서 민주당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일사불란하게 발표합니다. 여러분, 새누리당이 먼저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충분한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하기에 어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만으로도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정권이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을 희롱하고 우롱하고 할지라도 결국은 국민이 정권을 이긴다는 그러한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아, 고맙습니다. 예, 정청래 의원님이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로, 큰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 김밥은 드셨어요? 김밥 많이 남았어요. 배고프신 분들 여기 있어요. 타세요. 예, 지금 낮간을 이용해서요. 저희 김밥이 많이 남았으니까 식사 못하신 분들 드시도록 하시고요. 예. 공짜요. 원래 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소개 순서였는데 정청래 의원님 발언을 먼저 들었습니다. 예. 이어서 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과 선거무효 소송에 대하여 경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제 18대 대선 18대 대선의 그 부정선거 실상과 이러한 내용들을 잘 모르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집회 사회를 맡았습니다. 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푸른수염이라고 합니다. 저희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는 가지고 계신 전단지 제3면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일부 업데이트가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좀 더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19일에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부정선거라는 강한 심증을 가지고서 12월 21일 아고라에서 수개표 청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23일에 선거소송인단 카페가 오픈이 되었고요. 12월 24일 선거무효 소송을 민중소송으로 한 원고 자격 취득의 소송인단 참여 온라인 서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2013년 1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 소장을 대법원에 접수했고 특별 일부에 배당이 됩니다. 당시에 2011명의 소송인단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1월 16일 대법원에서 2차 소송인단 추가 접수를 하였고 약 4,800명의 소송인단이 접수를 하였으나 1월 18일 대법원에서 2차 소송인단 추가 접수가 기각이 됩니다. 1월 17일 국회 진선미 의원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수개표 상황 시연회가 있었고요. 1월 18일 김능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출국금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였고 2월 4일에 민주통합당에 대선에 개입한 원세훈 국정원장과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였습니다. 2월 8일과 2월 9일 설날을 맞이하여 서울역, 용산역, 강남터미널, 동서울터미널에서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의 전단지를 속지에 포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2월 22일 지하철 메트로신문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2월 28일부터 수원 기독교 목회자 주최 부정선거 시민공청회를 시작으로 부정선거 시민공청회를 시작하였고 3월 8일부터 재판 속행하라면서 회원 노송님의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대법원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14일 대전에서 시작으로 지역특화 전단지 배포를 계속해서 하였고 지금 전국의 광역시까지는 전부 배포를 마쳤습니다. 5월 8일에 민주당 국정원 개입 긴급 토론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원표공원에서 인근에 있는 원표공원에서 처음으로 야외 집회를 시작을 하였고 오늘 대한문에서 2차 집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의 발자취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단지 3면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은 총체적 불법 부정의 결정판인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대법원 판결로 선거무효가 되고 이러한 불법 부정선거를 자행한 우리들이 모두 적절한 법의 처분을 받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오늘 수많은 애국시민들께서 힘든 시간을 내셔서 집회에 참여하셨는데요. 여기 또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애국시민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리하신 내민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먼저 이제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님은 아까 소개를 해드렸고요. 차례대로 계속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천문의 국민운동의 김진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부정선거를 바로잡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원정수님 나오셨습니다. 정수에 지금 도착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제가
전부 타결을 아직 못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내빈 분들은 계속해서 오시는 대로 계속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 대표 내빈으로 박근혜 대통령 후보 그 구판 관련해가지고 예, 내용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 원정수님께서 지금 대표 내빈 인사를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런 곳에서 반갑습니다라고 하게 된 것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 좋은 시절에 우리가 18대 대선은 원천무효다라는 이런 취지로 촛불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앞으로의 역사가 될 이 시간은 굉장히 비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억 5천 구판 트위터 날려서 체포영장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영장 없이 구치소로 가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의 모든 것을 내게 강요했는데 내가 일체를 거부하고 너무 격한 감정이 동해서 하체 마비증이 왔었어요. 그것이 아니었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은 결코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내게 무슨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서 네티즌의 재갈을 물리는 하나의 이벤트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산 재물로 삼고자 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소시민이 모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당 문재인 전 후보와 지금은 의원이시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야당 의원님들이 대국민에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걸 사죄를 하고 죽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정청래 의원님만 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정원 게이트의 사건을 대선 이후 12월 19일 이후 하루라도 보도가 나오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정원 게이트뿐만 아니라 이 부정선거, 우리 이제 선거무효 소송인단, 우리 원천무효 국민행동단 이런 데서는 지금 뭘 하냐면은 총체적 부정선거로 그걸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범죄자다. 그러므로 국민의 심판, 유권자의 심판을 꼭 받아야 된다. 그래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법률이라는 것을 위해서 문재인 전 후보나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도 할 수 없다. 지각 있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누가 더 넘나요? 국회의원이 넘나요? 유권자가 넘나요? 우리는 유권자로서 충분히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18대 대선은 원천무효다. 그리고 18대 대선은 국정원 게이트로 인한 내란 범죄로서 이것은 박근혜 이명박 그리고 김능한 원세훈 그리고 김무성 항우여 18대 대선의 선거에 개입한 모든 새누리당 의원 그 주변의 인사들을 긴급 체포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탄핵이나 하야라는 말조차도 민주당에서 못하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국회의원들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로서.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을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총체적 부정선거로 원천무효다. 그리고 국정원 게이트는 내란 범죄다. 그러면서 이 긴급 체포를 하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공동행동을 하지 않는 의원들은 여러분들은 고소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권자의 행동이 바로 서고 이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해야지 박근혜도 저절로 자동으로 대통령 측에서 그 범죄자로 전락해서 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구치소를 내가 가야 된다니 이해가 됩니까? 지금 원세훈이가 구속되었나요? 내가 잘못한 게 뭐냐? 토익 하나 날렸습니다. 내가 최영수님에게 직접 들었어요. 내가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 잘 되라고 박근혜 굿대해 줬다. 딱 마주 앉아서 몇 시간 이야기 중에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무렵에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태가 뭐냐면 언론 노조를 따라 부산까지 원정 집회를 다녀왔었습니다. 부산일보에서 정수장학회를 사회하느라 그러면서 집회를 하는데 그 비가 얼마나 오는 그날 우리가 원정 집회를 갔다 왔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한 대 뻥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조용하게 물었어요. 얼마 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거기가 빌딩이에요. 최영수님 계신 데가. 그래서 내가 그 VIP 과거 현재 미래의 최고 권력인 그 박근혜가 여기서 무슨 할 수는 없을 테고 여기서 했어요? 물으니까 굿당에서 했대요. 내가 어디 굿당이라고 했는데 이점 먹고 굿당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본인이 직접 참여했어요? 박근혜가 너무 어이없으니까. 그래서 직접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과거 현재 미래의 최고 권력가가 구술했다. 그러면 굿하는 멤버들은 최소한 어떤 존재들일까? 생각했을 때 동영상이나 사진이 없겠느냐? 트위터 날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선 기간은 무슨 기간입니까? 후보 검증 기간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봐요. 내가 구치소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나는 검찰청 안에 구치소가 있다는 것도 처음 체험했어요. 그리고 구치소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 핸드폰을 영치를 시켰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변호사 번호를 찾기 위해서 핸드폰 좀 달라니까 이미 영치시킨 거라 보고전에 의해서 성락이 떨어져야지 변호사 전화번호도 열람할 수 있다. 내가 어이가 없길래 그러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한웅 변호사 다 나오니까 그 변호사님이 나를 변론해 준다고 전에 통화를 했었다. 그러니까 좀 찾아서 전화를 해서 좀 연락을 좀 해달라 했더니 여기가 구치소기 때문에 감옥소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하루였는지 1000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이런 일은 대한민국의 역사서에 남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변호인을 구할 수 없도록 나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아직 하체에 이래 부들부들 떨리는 증상이 덜 나섰어요. 너무 흥분해서.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주고 동료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300명의 국회의원을 여당 할 것 없이 모두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왜 만들었습니까? 도둑질하는 거, 잘못하는 거, 사법부가 잘못하는 거, 대통령이 잘못하는 거, 국회가 잘못하는 거, 정부 인사가 잘못하는 거, 기업이 잘못하는 거, 국민이 잘못하는 거, 이 모든 것을 관리, 감시해라고 국 빌어서 월급을 주면서 시키는 것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왜 18대 대선에 원천무효라고 공동행동을 하지 않는지 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일을 해주시기입니다. 원수 갚아주세요. 네, 원정수님한테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대한문에 좀 나와 계신데요. 대한문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의 부근을 번창하고 왕성하게 하는 곳이 바로 대한문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서울광장이 어떤 곳인지 혹시 아세요? 월드컵 때 온 국민이 염원을 담아 거리운을 펼치던 이 축제의 장입니다. 그런데 민주정권 10년이 지나고 이 대한문과 서울광장이 각종 촛불 집회, 시위, 분향소 설치 이런 걸로 전부 몸살을 앓고 있어요. 대통령 잘못 뽑아서, 아니 대통령을
이 선거 부정, 개표 부정으로 조작하는 것을 잡아내지 못해서 지금 이 나라가 이 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지금 오늘 집회는 자유발언 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자유발언을 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제게 알려주시면은 자유발언 시간에 순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18대 대선 성범을 소송인단의 공동대표이신 한영수 공동대표님의 전자개표기와 성범을 소송 및 관련 고소 고발건에 대한 상황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한영수 공동대표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 전자개표기의 불법성에 대한 내부 고발자이시며 강제 해직자이십니다. 또한 10년이 넘도록 전자개표기와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투쟁을 해오고 계신 분입니다. 예, 한영수 공동대표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여기 한 3시경에 도착했습니다. 서명을 받으면서 굉장히 더웠습니다. 지금은 선선하게 좋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월달에 이 장소에서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사용함으로써 수개표 누락으로 선거물로 사유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국정원장이 대선 개입하여 선거물로 사유라고 분명히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공무원 조직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이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새누리당의 윤정원 목사 구속사건, SNS 10월달을 구성해서 선거운동 하다가 걸려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얼마 전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대단히 큰 선거 무효 사유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최근에 어제 국정원장, 경찰청장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거는 선거 무효 사유에 큰 획을 껐습니다. 그러면 3건 중에 2건이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뭡니까? 검사가 수사를 하여 범죄가 확인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한 건이 남았습니다. 한 건은 지금 수원 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를 하는데 굉장히 우스운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공문서는 개표 상황표로 나옵니다. 지금 인터넷에 개표 상황표에 잘못된 점, 선거 무효 사유를 엄청나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검사가 어떻게 말씀하신가 합니까? 선관위 직원을 조사해보니까 오기를 하고 실수를 했답니다. 제 삶은 아이가 들어도 웃을 일이에요. 너무나 황당무계한 질문을 하길래 제가 고발한 제가 그런 걸 모르는 줄 알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검사님, 그거는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안에 무효 사유가 불가능한 사항이 들어있고 문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당연히 무효인데 무슨 말씀 그런 말씀하시냐고. 어디에서 그런 말씀하시냐 하니까 또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중앙선관위 직원들, 중앙선관위 관련 고발자 불러가지고 대지를 시켜라. 대지를 약속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전산 서기관 한 명이 나왔습니다. 대지를 고쳐라. 대지를 거부했습니다. 대지를 거부했으니까 이거는 부정선거다. 그러니까 기소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하고 강력하게 3일 동안 그 수사가 바로 되도록 3일 동안 진정서와 모든 서류를 전부 다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헌법은 허위 재판을 하고 국회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창래 의원이 계시지만은 정창래 의원을 빼고 299명은 이 부정선거 폭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선거 부정으로 재선거가 시작되면은 국회의원 300명은 자동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엄청난 사건이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오늘은 1명, 내일 2명, 모레 4명, 그 다음날 8명 이런 식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전하면은 15일 만에 대한민국 전 국민들한테 알려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부정선거는 다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리느냐? 경찰이 이렇게 망명을 선포하는 이 사실을 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거스르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스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혼을 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혼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우리 주장을 반대하신 분들은 혼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은 죽은 사람입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왜 대한민국에 똑같이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영원히 죽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살았느냐? 여러분들은 살라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장소에 나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SNS, 인터넷을 하시는 분은 이 정보를 전 국민들한테 인터넷 못하시는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한테 일일이 프린트를 하여 전달해 주세요. 지금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이 정보를 전혀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 상황은 옛날 박정희 독재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언론이 스스로 권력에 굽어 들어갔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를 전혀 차단하고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라도 우리 선거소송인단에 들어와서 모든 자료, 귀중한 자료를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가정주부들에게 반드시 전달하세요. 전달하시면서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살리지 못하면은 우리들 자식과 우리들 손자는 뻔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거저 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수준은 높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준은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지금 이 현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프리카 수준보다 못하다는 것을 지금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우리들이 굽어가시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나라보다 지금 어시기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에는 가만히 있습니까? 박수 치세요. 서서로 저체되는 마당에서 박수를 치고 다시는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알려주시기를 약속받으면서 저는 이만 끝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영수 공동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원세훈과 김용판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예. 국정원법, 경찰 공무원법 위반만을 얘기하다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뭐 여러분들 좀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치겠습니다. 예.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헌정질서를 위반한 내란죄로 구속 기소하고 선거무효 판결을 내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하겠습니다. 원세훈, 김능원, 김용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라! 하여라! 하여라! 하여라!
발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쌍용차 지부에 오셨나요? 네, 쌍용차 지부 정비지회 윤충렬 부지회장님이십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연대해 주셔서. 아까 전에 이제 사회자께서 얘기했는데,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키고, 이런 경찰 아닙니다. 우리를 탄압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경찰들입니다. 그 다음에, 역설적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보기 좋습니까? 이 아닙니다. 꽃밭이 얼마나 대단한 꽃밭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경찰들입니다. 예. 저희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틀릴 게 없는 것 같아요. 바른 말을 하고, 예, 올바른 걸 주장하면은 탄압을 받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사회인 것 같고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저희 쌍차 내용을 좀 말씀드려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작년 선거 끝나고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많이 여기서 행사를 하셨어요, 사실. 여기 지금 다 계시지만 이분들이 저희가 분향소가 올바르게 돼 있을 때 많이 하셨습니다. 옆에서 많이 듣고, 좀 의문이 있구나. 이런데 지금 이제 하나하나 밝혀지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했고,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라는 새끼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새끼가 그거를 무마하려고 했고, 이제 이게 하나하나 밝혀진, 그게 여러분들이 항상 나서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밝혀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오늘 쌍용차 쪽에서 원래 여기 집회 장소로 계속해서 집회 신고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 사실은 저희한테 좀 배려를 해주셨어요. 이게 시간을.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기 이 장소에서 지금 집회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두 번째로 419님께서 자유발언 신청해 주셨습니다. 예. (26년) 전 87년 6월 바로 저 시청광장과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모청껏 부르짖었던 6월 항쟁 세대가 다시 광장에 섰습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다시 원점으로 와버린 것 같습니다. 참으로 깊은 슬픔과 뜨거운 분노와, 그러나 여러분같이 다시 불필요한 권력과 싸우자고 이 자리에 선 국민들이 이렇게 있다면 또 새로운 희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같은 세대였던 486 세대, 무고문을 받으며 체류탄을 머리에 맞아가며 쓰러져 갔던 이한열, 박종철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피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세운 민주주의인데, 어떻게 싸운 민주주의인데, 이 나라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인 선거제도를 흔들어 뭉개면서 도저히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될 불패 세력들이 이 나라를 짝퉁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에 풍모를 금할 수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성공이라는 이 부패하고 천박하고 더러운 가치관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없어서 다시 광장에 나왔습니다. 그 여자를 지지했던 보수 세력이나 소위 말하는 수구 꼴통들도 이번 대선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말하는 배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부정선거를 바로잡자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고 말하는 것이 북한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종북 빨갱이 타령하는 것. 재벌한테 못 준다고 그 여자의 아버지 박정희 때부터 호질적이고 참으로 치졸하고 더러운 버리장머리가 바로 민주를 외치는 외국 시민들과 민주 세력들을 종북 빨갱이로 몰아버리는 치졸한 용공 조작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것이 빨갱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새빨갛고 놈도 짙은 빨갱이가 됩시다. 박정희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와 싸우던 한 민주인사가 강연을 하면서 베트남 호치민은 비록 공산주의자지만
청렴결백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이기려면 이보다 더 청렴결백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강연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반공법으로 북한 공산당도 아닌 베트남 공산당 찬양했다고 반공법으로 몰아서 감옥에 보냈던 정권이 바로 그 여자의 아버지 박정희 정권인데, 오늘 이 시대에 그 빨갱이 이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해안의 어부들이 맹태탕에 막걸리 한 잔 걸치고 역시 맹태는 북한 쪽으로 갈수록 난류 영향 때문에 더 맛있다 이 말했다고 북한 공산당도 아닌 북한 맹태 찬양했다고 반공법으로 넣었던 막걸리 반공법 정권이 바로 그 여자의 아버지가 독재했던 박정희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정희의 망령이 오늘 이 시점에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일어나서 싸워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부정선거라 말하지 못하면서도 늘어놓는 개변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 대정부 질의하실 때 참 속이다 우려냈습니다. 그러나 그 법무장관 한교안, 저는 법무장관 한교안을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법무장관이 아니라 박근혜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박무장관, 한교안이 아니라 능글능글하고 교활한 한교안. 박무장관 한교안을 상대로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의원 중에 또 한 분과 함께 유의하게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이라는 작자 하나가 어떤 논리를 폈는지 아십니까? 댓글 조작 몇 건 했다고 선거판이 바뀌겠느냐?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말은 못하고 그깟 댓글 몇 개로 선거에 영향을 끼쳤겠느냐, 이런 허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참으로 천박하고 저급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은 우리 아이들의 수능시험만 또 못한 대선입니다. 선거라고 할 수도 없는 장난이었습니다. 수능시험장에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수능시험장에 입장할 때 스마트폰과 전자계산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깜빡 잊고 긴장해서 소지했다가 수험 기간에 그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단 한 건의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소지하지 말라는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 선거는, 그 시험은 몰수되고 무효가 되고 재수를 하거나 진학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애들의 인생을 12년 공부 일생을 하루에 결정하는 그 수능시험장에서도 규칙을 어겨서 그 12년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는데, 하물며 한나라 운명을 결정짓는 대선에서 국정원과 국가기관이 농간을 부리고 국정원법,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선거에 개입했는데 그 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다면 이게 제대로 된 나라고 선거였습니까? 백보를 양보해서 그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만, 그러면 국정원은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할 그런 행위를 했단 말입니까? 아까 정청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그 여자가 토론회 때 불쌍한 그 국정원 여자 인권 운운하면서 신파초 대사를 읊조린 그 직후에 심야의 발표를 통해서 사실이다, 댓글이 발견됐다는 발표를 했다면 그 여자와 문재인 후보 표차를 훨씬 능가하는 표차로 민주세력이 승리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고 중대한 영향을 끼쳤겠지만 백보를 양보해서 수구 세력들의 그 논리 아닌 말장난을 인정해 준다 손 치더라도 아까 대입 수능장에서 그 규칙을 위반한 것이 부정이 되듯이 정해진 법을 위반했고 절차가 부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하게 선거가 치러지고 부정한 자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체적인 부정선거고, 자, 저는 하라라는 보호가 필요치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인인 우리가 머슴인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구걸하겠습니까? 부정선거 밝혀졌다, 재선거를 실시하자고 외쳐야 됩니다. 하라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이 기막힌 논리가 뭐냐 하면 일종의 체념 논리, 우리를 체념시키는 체념 논리입니다. 그래, 부정선거일 수도 있다, 법도 어겼다. 그러나 이왕 그 여자가 됐다,
저는 지난 집회에서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 여자라는 표현은 그 이름조차도 감히 존엄한 국가 최고 지위를 그 여자 이름과 함께 쓰기 싫어서 그 여자 이름도 그 직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왕 그 여자가 됐는데 이제 지켜보자, 잘 되기를 바라자, 이 논리를 팹니다. 참 그럴싸한 논리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스운 논리입니까?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는 걸 잡았는데 이왕 훔친 거 그대로 가져갔어라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개인 간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장발장에 나오는 그 성직자처럼 훔쳐간 촛대를 그냥 주었다고 말하고 가져가 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에는 사랑이고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의 주권을 강탈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버렸는데 그것을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지금 이 수가 비록 적을지라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부패한 권력과 타락한 권력이 국민을 이긴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정의가 불의해졌다고 해서 정의가 불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잠시 국민들을 속이고 불의가 잠시 이긴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끝내 정의가 이겼다고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싸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땀을 주고 노력하는 자가, 정당한 경쟁에 이긴 자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여러분께 뜨거운 가슴으로 주장합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야 만세!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18대 대선이 이 전자개표기 이용해가지고, 예. 잘 안 들리는데요? 예. 저기 자유발언 하실 분은 저희 사무차장이 계속 자리를 돌고 있으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아마 뒷자리에 좀 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앞쪽으로 계속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앞쪽에 자리가 있거든요. 앞으로 오시면은 소리가 잘 들리니까 앞쪽으로 좀 자리를 좀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8대 대선이 그 수개표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요. 전자개표기로 개표가 이루어졌는데요. 항상 뭐 또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실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왜 이용을 하는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첫 번째는 이제 신속하다, 두 번째는 정확하다, 세 번째는 뭐 비용의 절감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만족을 해야지 사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 국민들의 생각에는 뭔가 기계를 이용하고 컴퓨터를 이용하고, 물론 이제 중앙선관위는 이게 컴퓨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계 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용을 하니까 뭔가 좀 정확하지 않겠느냐, 신속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차례대로 한번 볼게요.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이제 공직선거법상 그리고 선거관리 매뉴얼에 보게 되면 그냥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참관을 하셨거나 관람을 하신 분들 또는 뭐 방송을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먼저 전자개표기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개표를 또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번 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비용이 절감될 일이 하나도 없고요. 도리어 전자개표기를 사야 되고 그거를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전자개표기를 만들고, 심지어는 뭐 어떤 나라는 전자투표기를 이용을 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만드는 그런 어떤 거대 자본, 재벌 이런 쪽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예, 그 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전혀 이유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는 게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들어낸 자료가 아니고요. 중앙선관위가 선거가 끝나고서 이제 발표를 한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거든요. 예. 지금 보면은
표가 예를 들면 5,000명이 투표를 했는데 표는 뭐 5,010장이 나오고 이런 곳이 쓰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개표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지난번 진선민 의원실에서 그 개표했을 때 그것과 그 투표율을 계산을 했을 때는 이게 분명히 6시간, 7시간 이상이 걸려야지 발표를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 불과 뭐 20분 만에 불과 5분 만에 심지어는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수개표를 했다고 기록이 돼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고요. 신속하긴 했습니다. 이 3시간 만에 대통령 누가 확정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신속했는데 정확하지 않고 신속한 거죠. 여러분, 정확하지 않고 신속한 걸 원하십니까? 예. 잘못됐죠? 예, 그 전자개표기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예. 전자개표기로 개표가 이루어지고 수개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제18대 대선이 그래서 선거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예. 세 번째 자유발언으로 소울님께서 자유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울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분은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걸 알고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바꿀 것인가, 이 부정선거를 밝히고 민주국가로서 바로 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조금 박수를 좀 칠 수 있는 분은 흥을 먼저 한 가지 제가 돋구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자 그거 했죠? 오구하고 두 번 대한민국 민주국가, 그리고 저기에서 경찰이 지금 서 있는데 경찰 하나만이라도 민주경찰만 되면 이 부정선거는 바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대한민국, 민주국가, 민주경찰, 그렇게 나갑니다. 자, 제가 선창하면 바로 짜작 그걸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민주국가 민주경찰. 감사합니다. 지금 총체적 부정선거로 알려졌는데 사실 얼굴만 살아있다면 우리나라에서 하루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언론이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MB? 정답. 지금 간단한 건데, 우리가 사실 MB한테 엄청 당했어요. 엄청 찌그러들고, 정말 가슴이 다 찢어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울분에 차 있고, 슬픔에 차 있고, 이 쌍용에 24명이 죽고, 쌍용뿐입니까? 모든 대한민국 국민, 노동자 이름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살률 1위. 이것은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괜히 사람이 죽는 건 아닙니다. 즉 부정선거를 막으면 자살은 거의 다 막아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듯이 부정선거를 심었는데 부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부정은 대선 부정에서 일어나서 모든 부정사건이 일어납니다. 쌍용, 용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MB는 부정선거가 아니었을까요? 명백한 부정선거였지 않습니까? BBK를 무마하고 USA,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데 저는 US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밑자를 쓰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아름다운 밑자를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온 거죠. 어쨌든 MB는 BBK를 막고 FK를 송두리째 내줬어요.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당하는 겁니다.
이번 부정선거를 만약 막지 못한다면 아마 전쟁도 불사라고는 불사한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USA는 부도직정 국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전쟁으로 돌파구를 찾고 지원 구조를 100년 동안 이루려고 하는 그런 뻔한 스토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아무리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는 것이죠. 공 심는데 공 나요. 부정 심는데 부정 사건 납니다. 우리 막을 자신 있습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막을 자신 있는 분만 저하고 대답을 하죠. 아까 우리 대표님이 이 부정선거가 언론만 살아도 되는데 뭐 언론이 죽었으면 우리가 하자. 그 방법을 제가 좀 시간을 뺏어서 한번 며칠 걸리는지 오늘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10,000명부터 시작하기로 합니다. 이제 0일차죠. 0에서 지금이 0에서 1일 하면 2만, 2일 하면 4만 이렇게 계속 더하기는 잘 하시죠. 자, 그러면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13일째 이제 우리 인구를 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4일은 지금 여기 경찰 나왔지만 경찰의 중립상태, 군의 중립상태, 군경이 중립을 지키면 이제 그 다음에 15일째는 심판을 하고 민주국가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자, 제가 1일 하면 2만부터 시작합니다. 1일 2일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자, 여기서 잠깐 중간 발언하겠습니다. 256만에서 256만에 좀 열을 좀 빼고 250에서 500으로 넘어갑니다. 8일차인가 9일차인가? 자, 9일차 11일차 11일차 12일차 14일차 이제 인구는 넘었습니다. 1억 됩니다. 1억. 자, 그럼 14일날은 군경 중립하라! 이제 제가 군경은 그럼 중립하라로 해주십시오. 군경은 중립하라! 감사합니다. 그럼 15일은 재선거? 좋습니다. 선거 날짜? 재선거. 자, 15일차 하면 재선거 하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15일차! 감사합니다. 아유, 소울님이셨습니다. 예, 즐겁네요. 예. 여러분, 지난번 오셨던 분들보다 이번 집회 한 2배 이상 오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아마 다음 집회에는 4배. 4배만 오나요? 4배. 다음 집회 일주일 후인데? 만 명. 예, 그쵸? 예, 맞습니다. 예. 일주일 후니까 정말 그때는 우리 한번 외치면은 저쪽에 청와대까지 한번 들리게 그렇게 많이들 와주시기를 한번 바랍니다. 예. 예, 다들 이제 분명히 오실 거죠? 네. 예, 계속해서 자유발언입니다. 예. 김진효 대표님. 가능한 짧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푸른 수염님께서 진행하는 자리에 하얀 수염이 나타났습니다. 이 하얀 수염은 제가 모양으로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명박과 저는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20일 한미 FTA 날치하고 그날서부터 못 깎은 게 오늘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종로경찰서장을 팼다고 해서 11월 26일 날 팼다고 긴급 체포돼서 저는 영장 기각돼서 저희 집에 갔다가 경찰관을 또 팼다고 조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영장을 2011년 12월 15일 날 발부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이런 문제가 결국 이명박과 연장선상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명박 5년 동안의 치가 떨리게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렸고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그 바로 아픔의 현장이 여기 바로 대한문 쌍차 현장인데, 제가 시골 사니까 농사에 좀 또 나름대로 함께하고 있는 부분들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아마 한 15일은 못 온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꽃밭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자, 이것이 오늘 이명박 시대에서 이어진 박근혜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기 서 있는 우리 국민의 경찰들이 우리로부터 사실 조롱을 받았는데, 저분들을 조롱한 것이 아니고 저분들을 조롱받게 만든 그자들을 조롱한 것이고 그자들을 규탄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종로경찰서장을 팼다고 뒤집어 쓰고 모자 흔들고서 해를 넘기는 겨울을 감옥에서 살고 나왔는데, 그래 겨우 종로경찰서장 모자 흔든 놈은 감옥살이라고 나라를 흔든 간첩 잡아야 될 국정원장 원세훈이하고 공권력을 거짓말로 나라를 흔든 원세훈과 김용판이는 불구속 기소라고 하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저는 법적으로 무척 개우받은 입장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자리에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제 죄는 특수공무집행방인데 감옥살이를 하고, 저거 18대 대선 원천무효 국민행동을 함께하고 계신 원정스님 트윗했다고 제가 살던 그 근처 방에 가서 하루 쉬었다 오시게 만들고, 근데 나라를 흔들고 나라를 국권을 찬탄 원세훈과 김용판이는 요즘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저희 집에서 라디오 듣고 있을 이 상황이, 이게 제대로 생각나고 우리가 세금 바쳐가면서 피땀 흘린 내 조국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을 피가 끓는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면서, 저는 어려운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수염도 못 갖고 있어요. 또 뭘 걸치고 있습니까? 어깨띠 걸치고 있습니다. 저는 12월 21일 다음 날부터 어깨띠 만들어가지고 국정원요 코리안 워터게이트 그거 걸치고 아직도 조금 모양은 변했지만 밤에 잘 때 빼놓고,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거나 지난번 법원 들어갈 때 빼고는 제 생활에 마치 거북이 뚫짝 같은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진정한 열혈 애국동지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후 여러분들 지금 들고 계신 손팻말, 또 지금 가지고 계신 우리 홍보전단 생활을 합시다. 제가 육성으로 그저께 국회에서 나올 때 춘명님을 만나고 둘이 얘기하니까 경찰이 와서 하는 얘기가 두 분이 같은 내용의 표현을 하고 있으면 집회에 해당됩니다. 호복인다는 겁니다. 이 막말로 X 같은 그 법이, 그래서 저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길을 건너가서 육성으로 한 7, 8번 떠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쉬운 게 우리가 육성연설 하는 겁니다. 거리연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어요. 자연스럽지 않으면 저기에다 적어서 전철 안에서 읽어주세요. 출근할 때 30분만 1인 시위 동시에 합시다. 이거 저희 지금 시로 따지는 이 똑똑하고 대단히 X 같은 이 상황 우리가 실천으로 진정한 애국심으로 깨뜨려서 원세훈이 구속시키고 김영판이 구속시키고 그들을 지휘했던 이명박이 분란해서 수사해서 그 죄 지은 만큼 죗값 치게 하고, 그리고 그 연장선선 지금 가짜 대통령 나와서 다시 우리 국민 심판받도록 우리 함께 합시다. 투쟁! 아, 예, 김준일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지금 자유발언 하실 분이 4분 남았거든요. 근데 좀 이제 지루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끝나겠습니다. 예. 저희, 차례는 지금 김도인님, 정일순님, 김성룡님, 김승배님 이렇게 남아있고요. 차례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근데 김도인님부터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입니다. 예. 구호 외치겠습니다. 이제 제가 선창하면 따라해 주십시오. 부정선거! 부정선거! 명박처벌! 명박처벌! 부정선거! 부정선거! 근해처형! 근해처형! 부정선거! 부정선거! 능원처형! 능원처형! 네, 노래하겠습니다.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가닥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난 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정일순님. 예. 정일순님, 마포에서 오신 정일순님이요. 예. 안녕하십니까. 마포에서 온 정일순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 기술이 별로 없어서 말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3분 정도만. 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늘 지금 세 군데를 갔다 왔어요. 서울역 갔다가, 그 다음에 저기 종각 갔다가, 여기 이제 처음 지금 와가지고, 이제 집회다운 집회를 좀 보는구나 해가지고, 너무 그 외분한 마음을 또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무슨 요새 원소에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딱 하나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법에 서 박근혜 개입한 선거는 불법 선거입니다. 불법 선거는 곧 선거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입니다. 대통령의 직속기관에서 몇 수십 명, 몇백 명을 동원해가지고 댓글을 달고 이 미친 나라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났으면 대통령이 맡겨도 수십 번이나 맡겼을 일입니다. 이 불법 정권이, 불법 권력이 지금 청와대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입니다. 박근혜가 불법 대통령이니까 당장 내려오고 재선거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문제 모두 깨끗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관련자 전부 내란죄로 구속 처벌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딱 노래 하나만 하고 여러분 같이 왜냐면 제가 여기 서울광장 와보니까 저 88이 나빠집니다. 제가 넥타이 부대로 그때 여기 유월항쟁에 참석하고 여기서 애들 다 까부시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한열이가 우리 후배 이한열이가 그래서 교체하느라 당해가지고 불렀던 노래 같이 아시는 분 마음이 다시 사연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1절만 해주십시오. 서럽다지만 하는가 푸른 강물을 꿈이라기만 하는가 뱃사람의 소리 가슴에 내신 한들이 일어나 하늘문에 빛나는 눈을 속에 순결한 눈물 흐르는 가네 서러운 넋들이 가네 한마음 세월이 가네 나를 다시 살아라 푸른 하늘을 보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 이 감사는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유, 이러시면은 뒤에 계신 김성룡님하고 김승배님이 대단히 부담되시는데. 예, 다음에 김성룡님, 예, 전북 부안의 김성룡님 모시겠습니다. 예. 전북에서 오셨네요. 예, 전북에서 오셨어요. 전북 부안에서.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멀리 전라도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조금 시골스럽게 생겼죠? 이렇게 시골스럽게 생겼어도 이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슴속에 뜨거운 열정을 제가 직접 옆에서 보고 느끼고 제 가슴속에도 꽉 채워서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열정을 저에게 나눠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힘으로 5초간 함성을 지어주세요. 함성 시작! 대단합니다.
사실 전자개표기를 이용해서 부정선거를 한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돼서 이렇게 큰 죄를 지어놓고 그 죄가 어떤 죄인가 대해서는 이 앞서서 말씀하신 분들이 너무 자세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가 설령 미수에 그치고 말았더라도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대역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통령이 뒤바뀌어버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원상훈이를 불구속 기소를 하고 그 부패 직원들은 기소조차도 하지 않는 이런 어이없는 이런 참 우리나라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그냥 막 침이 올라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여러분들을 느꼈더니 정말로 힘이 납니다. 제가 시골에 내려가도 시골 그 구석에 있어도 여러분들과 끝까지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룡님한테 전북 부안에서 오셨어요.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전자개표기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자판기에서 이제 사이다 뽑으려고 돈 넣으셨는데 콜라 나온 겁니다. 예. 설명하기 너무 쉽죠? 예. 그 콜라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그냥 마십니까 그거? 맞아요. 예? 바꿔야 됩니다. 이거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그런 거 주장하는 거고요. 아주 단순한 거 주장하고 있는 건데, 예, 아주 우리 단순한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모인 거거든요. 예. 예, 마지막으로 마지막 자유 발언입니다. 예, 관악구에 오신 김승배님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위에 여러 번 참가는 했지만, 오늘 자유발언은 처음인 것 같고요. 특별히 여기 오신 분들 다들 저와 똑같이 힘든 시간 내가지고 다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정원 사건이니 부정 개표 사건이니 그런 걸 관해서 더 이것저것 더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고요. 다만 힘들게 더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좀 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오늘 좀 더 많은 사람이 왔었으면 그리고 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평일 동안 계속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 집에서는 또 나가지 말아라. 노모님은 야 나가면 또 어떻게 되냐. 또 남편 또 그다음에 와이프는 가면은 혹시나 경찰한테 잡혀가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말 듣고 나오셨던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힘들더라도 희망을 잃으면은 그때부터 죽은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지금부터 더 마음 굳건히 먹고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서요. 집회가 집회의 성격이 있긴 합니다. 저 오늘 이쪽에 왔다가 에어로빅을 너무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서울역을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또 왔는데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한쪽은 국정원, 한쪽은 부정개표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나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지금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뭔가 지금 정청래 의원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나오지도 않고요, 솔직히.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에서 김재원 의원 나오거나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좀 파트를 나눠서 하더라도 같은 지역에서 한 군데서 모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조금 저희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헌신해서 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긴 하지만 고발뉴스라든지 그 다음에 뉴스타파 후원 같은 거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이명박 저도 외국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외국에서 노무현 대통령 죽을 때까지
들었거든요. 믿기지 않았었고 그때만 해도 참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제 모습이라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 사람이라는 것은 브랜드가 찍혀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없으면은 그쪽에서는 당연히 그 취급받는 거 뻔하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정말 후진국 사람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힘들게 일하고 버는 것이 적더라도 단돈 2,500원이라도 고발뉴스나 뉴스타파나 우리보다도 좀 더 열심히 24시간 365일 모든 것을 헌신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조금 후원을 해서 저희가 대한 미디어를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조금 후원을 해주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아요. 물론 훨씬 더 시간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만한 위치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여러 가지 유명인사들한테 저희가 압력을 넣으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압력을 넣어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뭔가 금전적인 후원을 조금 더 해서라도 인원을 더 보충을 해서라도 구체적인 방법, 어떠한 문구를 만들어서 오늘은 어떠한 국회의원한테 어떻게 보냅시다. 그것을 보내드릴 테니까 제발 오늘 하루만은 그 국회의원한테 이것을 보내주십시오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마케팅처럼 그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이디어를 좀 제공을 해주고 저희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이번 싸움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가끔은 포기하고 싶고 저도 진짜 포기하고 싶고 제 카카오톡 아이디에다가 부정선거라고 써놓으면 저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들 싫어하거든요. 친구한테 새로운 소식을 보내면 이럽니다. 야, 끝났어. 4년 후에 보자. 저 그 친구 4년 후에 볼 겁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지금부터 조금씩 더 재능 기부하시고 금전적인 기부 좀 해주시고 좀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이런 집회 공지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사실 이번에 SNS로 알리고 이런 부분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난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신 이유가 아고라에서도 보시고 SNS 또 전달해가지고 보시고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분명히 아까 소울님께서 하루에 2배씩 더 늘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계속 SNS로 좀 더 알려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면은 다음번 집회 때는 또 2배, 4배, 8배 더 늘은 그런 이론들을 보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공동대표신데요. 예, 김필원 대표님께서 잠시 말씀 한마디 하시고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김필원 공동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박근혜 지금 지금 대통령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그렇습니다만은 박근혜는 컴퓨터 대통령입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컴퓨터 대통령. 컴퓨터 모르시는 분 없죠? 대한민국에서 컴퓨터. 컴퓨터를 모르시는 분 없죠? 컴퓨터 대통령. 우리 옛날에 전두환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했죠? 네, 체육관 대통령. 체육관 대통령은 가짜지요? 네. 컴퓨터 대통령 가짜지요? 예. 가짜 대통령, 컴퓨터 대통령. 앞으로 컴퓨터 대통령이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컴퓨터 대통령으로 호칭합시다. 컴퓨터 대통령! 컴퓨터 대통령! 컴퓨터 대통령!
말하는 컴퓨터 대통령입니다. 자, 우리 만나는 분보다 컴퓨터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면 부끄러워서 내려올 겁니다. 다시 한번 컴퓨터 대통령! 컴퓨터 대통령! 내려와라! 컴퓨터 대통령! 컴퓨터 대통령! 자, 제가 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냐면 지금까지는 대통령 선거한 지가 12월 19일이니까 1월 19일, 2월 19일, 3월 19일, 4월 19일, 5월 19일이 며칠 남았습니까? 6월 19일.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6개월이 다 됐습니다. 컴퓨터 대통령을 알기 위해서는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것이 컴퓨터 전자개표의 실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컴퓨터, 다시 말하면 전자개표기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전자개표기 컴퓨터 이것은 신속하고 정확하다는 것만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컴퓨터, 이것이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 이미 이경목 전산학 교수, 세명대학교 산물의 전자학 교수가 공식적으로 800만 학도를 속인 전자개표기, 정체불명의 전자개표기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난 며칠날 세명대학교 대원 이사에서 징계 유리하려는 걸 저희들이 못 가게 탄원서를 제시하고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백하게 컴퓨터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에 의해서 조작된 가짜 컴퓨터 대통령이 6개월이 되어서야 국가정보원장이 부정을 해서 선거법 위반했다. 그러나 불구속 기소한다. 이건 말이 됩니까? 김용판 경찰청장이 증거를 다 없이 폐기했는데 불구속 기소한다. 이거 말이 됩니까? 국정원 직원이 조직적으로 같이 공범인데 기소유예한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영한 위원장이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 아니고 기계장치다. 이거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은 국가권력기관 공무원이 거짓말해도 되는 나라입니다. 양심불량이에요. 양심불량.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네들 개인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6개월 동안 국민들은 부정선거라고 말하면 혹시나 잡혀가가 싶어서 말을 못했습니다. 어제 검찰이 명백하게 부정선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부정선거라고 해도 아무런 무서워할 필요 없는 민국입니다. 자, 부정선거, 18대 선거, 부정선거 한번 해봅시다. 18대 선거,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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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부정선거! 119 부정선거! 119 부정선거! 100세 경험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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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내려오시오! 내려오시오! 이실 짓고 하시오! 이실 짓고 하시오! 자, 그러면 자진해서 내려와라. 올라왔어요. 자,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까지 무서워서 여기 대한문화 앞에 모았습니다. 앞으로는 부정선거 집회 무서워할 것이 얼마든지 와도 됩니다. 아무도 안 잡아갑니다. 그렇죠? 아무도 안 잡아가죠? 저 경찰님들이 우리를 보여주죠? 안 무섭죠? 지금부터 오늘부터 가서 다음 집회에는 무조건 나오라고 해주십시오. 맞죠? 자, 다음 집회에 100% 모입시다. 모입시다. 감사합니다. 홍어 먹고 토했노라고 하는 닉을 쓰는 사람이 12월 19일 날 금혜님 목표 득표율 공개라고 하는 거 공개라고 일반 득표가 아니고 목표 득표율 공개라고 뭐라고 나왔냐면은 51.6% 어떤 날 과반 득표하고 5.16정씩 계산하고 이 글을 갖다가 올렸다가 금방 삭제했대요. 본인이 삭제한 모양인데 이걸 갖다가 대선 끝난 다음에 어느 개신교 목사님이 그걸 지우기 전에 그걸 갖다가 캡처해뒀다가 대선 끝나고서 아주 오래 지났을 거야. 내 생각으로는 한 달쯤 후에 이 글을 올리신 것 같아. 그거를 캡처해둔 거 다시 올렸는데 12월 19일 날 금혜님 목표 득표율 공개라고 하는 거 51.6% 어떤 과반 득표하고 5.16정씩 기승하고 그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올린 게 있는데 아고라 정치방에서 그걸 올린 게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고 또 이경록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51.6%하고 48%하고 세팅을 해놓으면은 전산 장비로서 세팅을 해놓으면은 만약에 그 상대방 후보가 48%보다도 밑으로 떠질 경우에는 48%를 갖다가 위에 올려서 맞추기 위해서 부산 쪽에 박근혜 그 투표율이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박근혜 투표율을 갖다가 끌어 맞춰가지고서 48%를 맞추고 박근혜가 51.6%가 이상으로 올라갈 적에는 일부러 51.6%로 자기 표를 갖다가 깎아먹고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면은 51.6%하고 48%하고 언제든지 그 기계가 알아가지고서 그 비율로다가 개표 조작을 했다고 하는 걸 갖다가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쌍둥이 목살! 예, 감사합니다. 예. 아침 이슬 제창하면서 이제 폐회 선언할 거거든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굉장히 좀 불편하실 텐데요. 좀 앞으로 좀 당겨서 좀 나가 주시고요. 세 가지 좀 안내 말씀만 미리 좀 드릴게요. 오늘 이 김밥 맛있게 드셨나요? 예. 저희 소송인단 회원분께서 500주를 이렇게 좀 보내셔가지고, 예, 저희가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한번 박수 한번 크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닉은 아니세요? 됐고요. 지난 집회 때도 또 생수를 또 사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예,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했거든요. 감사드리다는 말씀 미리 한번 드리고,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 카페 잠시 홍보 좀 하겠습니다. 예.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 아마 다 아실 텐데, 예, 다음에 일렉션 케이스 ELECTIONCASE 선거 소송이거든요. 예, 일렉션 케이스로 들어가 보시면은 그 카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electioncase.co.kr하고 electioncase.com 그리고 저희 카페 가보시면 선거소송이라고 저희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SEONGR, 선거소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선거소송도 .com하고 .cokr, 예, 두 가지 정부에서 이제 저희가 4가지 도메인으로 이제 홈페이지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다 준비가 됐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바로 이제 오픈이 돼가지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집회 장소를 공지를 해드릴게요. 지금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은 이 대한문 이 자리에서 계속 하고 싶은데 오늘도 이 쌍용차에서 좀 배려를 해가지고 집회를 했던 거라 그 부분은 좀 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대한문이 아니면은 지금 이제 서울역에서 오늘까지 집회를 하던 그 단체가 더 이상 집회를 안 한다고 해서 아마 서울역 쪽에서 집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한문 내지는 서울역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주 아마도 토요일 날 집회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예, 이렇게 좀 공지를 드리겠고요. 이것으로 6월 15일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집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 미국에 18원 갖고 아파트 헬기 사주러 그게 미국이 뭐라 그럴까봐 이번에 중국 가서 가지고 걔도 또 명당을 하려고 아청만 떨어지고. 임을 위한 행진곡 하고 있고요. 지금 목사님 오늘 3일째 쉬고 4일째 돌아오고 있습니다.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 석방과 국정조사 실시 및 후보자 복직을 위한 단식기도 지금 오늘은 3일차, 좀 있으면 4일차 들어갑니다. 경찰들은 화단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인도를 막고 있죠.